도착하자마자 일단 식사를 배를 채워야 되니까. 바로. 감이나 홍시랑 초코 진짜 완벽한 조합이에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네. 셰프의 프로팁이에요. 그냥 홍시, 초콜릿 파우더랑 이렇게 갈아버리면 장 안에 이렇게 넣으면 2시간 뒤에 냉장고에 푸딩 돼. 아, 그래요? 네, 진짜 푸딩 돼요. 오. 묻어져요. 야, 역시 셰프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새로운 간식거리 네. 이런 것들 알게 되니까 이런 거. 주세요. 돌리면 됩니다. 아니, 주세요. 이거 타세요. 아니, 주세요. 아니, 못경이. 어서 오세요. 약 한 3개월 반, 4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사건이 4개월 정도로 종료가 돼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겠지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개인의 일상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을 잘 돌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대통령께서 파면 결정까지 되고 나니까 이제 이분들의 충격과 그게 사실은 그게 다른 거죠. 근데 사람이 여러분 정말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건강하기만 하면, 우리가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하던 일이 망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지금 정말 이 개박살난 시스템을 다시 우리가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 가정 그리고 개인이 이 각각의 시스템들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개인 시스템을 여러분께서 보살펴야 되는 거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개인에게 우리가 3가지, 저는 개인의 시스템을 3가지로 쭉 가세요.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건강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관계 시스템이에요. 자, 여러분, 돈, 건강, 관계 각각 별개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3가지 시스템은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부분의
이제 가장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사실은 돈 문제죠. 이 돈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사실은 우리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우리 국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위협받고 있고 사실 이런 수준의 우리가 높은 어떤 수준의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60, 70년대의 어르신들께서는요, 진짜 이때는 배가 고팠고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이때는 자유가 뭔지, 이 민주주의가 뭔지 이런 거를, 이런 사실은 고급스러운 고민을,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사실은 어떤 사치스러운 고민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60, 70년대에 정말 어른들께서 정말 이 내 모든 걸 다 던져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이 시기 동안 성장시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동안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먹고 살만해지고 나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자유니 민주주의니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그 다음 수준의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돈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건강도 신경 쓸 수가 있고요. 돈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사실은 관계의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우리가 그 이혼율 있잖아요. 가장 흔한 이혼 사유가 어떤 두 사람의 어떤 그 성격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성격의 차이라는 거는 결국 가치관의 차이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근데 어떤 의사결정하는 패턴의 차이라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성격의 차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우리가 지출할 것인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부딪히게 되는 그런 마찰들을 많이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혼의 사유는 성격 차이, 그리고 두 번째 이혼의 사유는 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혼 사유 1위, 2위가 사실은 다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문제들로 그 문제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여러분의 본업을 잘 지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께서는 하던 일을 지금 내가 정말 내 행개치고 내가 정말 대통령 구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사실 너무 감사하죠. 지난 3개월 동안 저도 거의 이게 저희 정말 본업 이상으로 훨씬 더 저희 우선순위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을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경제의 성장 없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본업에 대해서 다시 좀 집중해서 여러분의 일을 잘 유지해달라는 거 첫 번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건강인데,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입맛 없어도 잘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잘 자야 됩니다. 잘 자고, 그 다음에 먹고 자고가 잘 되고 여러분이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먹었는데 내보내지 못한다는 건 내가 뭔가 순환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었는데 잘 못 내보낸다는 건 여러분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자고 싸고 이거 세 가지가 잘 되고 있는지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인데, 지금 사실 이제 가끔 게시판에 그런 글 많이 올라와요.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 간, 아니면은 이제 부부 관계에서 이 정치적인 어떤 그 관점이 달라서 마찰이 많고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이거는 참 제가 지금 짧게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이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7년 동안 저희 아버지랑 저랑, 그러니까 사실 둘이 그렇게 부딪혔던 건 7년 이상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7년 이상의 시간 동안 아빠랑 저랑 이제 굉장히 팽팽하게 의견 대립이 있었고, 저희도 7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긴 하지만 진실은 시간 속에서 드러나요. 진실은 시간 속에서 드러난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자주, 저 구독자분이신데, 아드님이 40대 초반이시고, 이제 그 아버님께서는, 이제 아버님께서는 이 우파이시고, 아드님은 좌파이시고, 이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 분께서도 좌파셨대요. 그래서 사실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이제 좌파적인 성향을 갖기가 쉽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좌파로 태어나요. 왜냐면 좌파의 성향 중에 하나가 이 어떤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사회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거나, 아니면 내 문제를 사회 탓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좌파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그런 기대는 거죠. 그러니까 빨대라고 할게요, 빨대. 경제적으로 기대는 그 빨대의 기질이 사실은 좌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어떤 주요한 경제적인 관점에 대한 기준의 하나라서,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이 좌파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라는 공경호 박사님 책에 보면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리고 이제 어떤 정의로워 보인다거나 인간적
이상적이어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젊어서는 우리가 그런 정의라든지 이상을 쫓아요. 그런데 나이 먹고 돈을 벌다 보면 세상이 이상과 어떤 아름다운 어떤 이론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돈 벌다 보면 사실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킬 게 생기면 사실 저는 바로 이게 어떤 그 관점 자체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내가 지킬 게 많아지면은 더 이상 사실은 좌파적인 사고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관계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지금 관계 문제가 발생한다면 분명히 진실은 시간 속에서 드러난다. 다만 정말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내가 예를 들어 그 남자랑 그 여자랑 진짜 확 오늘 당장 이혼하고 더 이상 안 살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 사람의 어떤 여러분 그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를 그렇게 내가 이거 하나가 안 맞는다고 확 끊어낼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좀 지혜롭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제가 이성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내가 아무리 팩트를 얘기해도요 그게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뭔가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충격을 느끼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리고 나는 이제 답답하니까 그게 분명히 감정이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 섞어서 얘기를 하고, 특히나 가까운 사이에는 정말 그게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을 깨닫게 되기까지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주시고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좀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 제가 어제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던 소개를 드렸던 책이거든요.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이에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이 저자의 책인데, 세상에는 충격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충격.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가 사실은 저에게 그랬죠. 대통령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요즘 세상에 이 계엄령이 웬 말이야. 이 충격적인 계엄령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진짜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쵸? 이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저희는 이 충격으로 인해서 개몽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깨닫고 우리나라가 정말 침몰 직전이구나.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았던 것 이상 사실은 그 문제의 정도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짧은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당장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사실 거의 쉽지 않다고 저는 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고, 이제 대통령께서 혹시 저희에게 메시지를 내주신다면 이제 그 방향으로 대통령께서 바로잡고 했던 그 방향대로 이 대한민국을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리더와 저희가 함께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깨워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셨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나를 헌신하는 그 희생하는 그 대통령의 어떤 이 헌신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 정신을 이어가서 침몰 직전의 대한민국을 저희가 끝까지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맞이하신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대통령님께 너무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 잘 보살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직면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백장과 어떤 쌈딱기질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대통령 정신을 이어서 함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조금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지키고자 했던 자유 대한민국, 저희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슈퍼챗, 계좌 후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나 주행거리가 긴 차량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키로수도 이제 20만 정도 됐고 고장이 많아졌다. 최근 탄핵 심판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에 대해서 불교계와 천주계, 기독교계가 이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내용으로 이
세계종단을 대표하는 분들께서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교회총연합회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원영 목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교회총연합회 상임고문 되시는 정강택 회장님, 태원영화사 회장님이시고요. 또 대표회장님은 두상달 장로님, 운영위원장 박원영 목사와 또 항남길 공동위원장 오셨고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성호스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불교 호국종의 응천스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대한민국의 천주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대수천 대한민국 천주교 수고 수호 모임의 이계성 대표님과 박순애 대표님,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특별히 오늘 위원장님과 또 부위원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심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입장의 마음을 우리 불교계와 천주교, 기독교의 입장의 마음을 밝히고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을 선고한 헌재 판결을 우리는 거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4일 헌재 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8대0 저는 찬성으로 파면을 결정하는 천인 공노할 형태를 저질러졌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을 선고한 것으로 더 이상 이 나라는 국민의 주인된 나라가 아님을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주권이 상실된 날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재의 부당한 선고를 당당히 거부함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비장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세계의 종단이 마음을 묶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이번 헌재 파면 선고를 통해 한나라의 대통령이 불법과 부정의 처참히 짓밟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헌재의 판결 속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전 국토를 뜨겁게 달구었던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헌재가 들었다면 이 같은 결과를 결코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8대0이라고 하는 만장일치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권력에 포획되어 있다는 증거로 불의한 권력이 대통령을 탄핵해 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헌재의 파면에 불복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에 우리 윤석열을 지킴으로 국민의 권리를 당당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게인 윤석열을 외치고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보수 3개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는 마음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회복을 위한 다음 같은 요구사항을 밝힙니다. 첫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인정한다. 국민의 자유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해체하기를 원한다. 둘째, 또한 우리 보수의 탈을 쓰고 거짓 좌파의 부역한 무리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배반자들은 스스로 보수의 수장을 자처했던 국민의힘에 이번 사태에서 자신들의 무능을 스스로 증명한 당이었다. 한동훈, 최상목, 정현식 등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야말로 불복해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치는 동조한 이들과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당장 국민의힘당을 떠나야 할 것이다. 배반자들은 셋째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진 대한민국은 바닥부터 개혁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장 부정선거의 실체를 자복하고 스스로 밝히고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점거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아니하면 당장 해체하라. 부정선거가 살아있는 한 이 나라는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우리 공정한 선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는 의혹이 아니라 지금도 저들의 카르텔을 수호하는 실체임을 여러 증거와 상황을 통하여 증거가 밝혀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잠자던 대한민국을 깨웠고 국민들이 갖고 있던 눈을 띄워 개몽케 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불법과 거짓에 속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일어나서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는 다시 각성할 것입니다. 기득권에 소외받았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뛰쳐나왔고 어린 학생들과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강장에 나와서 4개월 동안 함께하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추운 날씨에 눈을 맞으며 비를 맞으며 대한민국을 지켜왔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청년들이 깨어난 계몽의 목소리를 국민들은 듣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불복선언은 새롭게 각성한 계몽의 결과이다. 우리는 헌재의 판결을 거부한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통하여 함께 구역하였던 정현식과 그들을 우리는 당장 사표내기를 원한다.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형태를 거부하며 국민의 불복에 누구도 함부로 성복을 강요할 수 없음을 헌법에 명시된 대로 우리 국민들은 외치기를 원하며 우리의 뜨거웠던 아스팔트의 투쟁은 앞으로 이 민족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로 서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며 어게인 윤석열을 외치기를 우리는 천명하는 바이다. 서울특별시 교회 총연합회 운영위원장 박운영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국불교 성가의 상임대회장을 맡고 있는 성우 스님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호국불교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지금 국회로부터 대한민국에 핵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나라가 핵폭탄이 터졌으면 국회에서 이것을 수습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치기로 부정선거를 공산당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우리와 같은 직접 평등 보통 비밀선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지금 방방곡곡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줄과 승려의 양심으로서 또 저항할 것입니다. 제 마음을 담은 게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뒷거리 되어서 한 줌이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틀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6.25 때 1950년 10월 29일 위험을 무릅쓰고 이승만 박사께서는 평양에 몸소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습니다. 이 불후에 저항해서 우리가 반드시 자유민주주 시장경제 체제가 망하지 않는 날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2025년 4월 9일 호국불교 성가의 상임대표회장 성호 합장. 대한불교 호국종 총무원장 응천입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민법정에 세워 처단하자. 헌법재판관 전원은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헌정 중단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합법을 가장한 국권 침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체제 도전에 맞서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헌법이 부정한 비상대권을 발동한 것이다. 종중 종북의 범죄 세력으로부터 누란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내린 비상계엄이 어째서 위헌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호국 결단을 위헌으로 포장해 헌정 중단에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관 전원은 국가 전복을 핵책해온 내란의 공범으로 국민법정에 세워 심판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전원의 대통령 파면은 이재명을 수괴로 하는 입법 독재의 반대한민국 역적들에게 국가를 통째로 넘겨주기 위한 명명백백한 국권 침탈의 내란 행위다. 모든 국민은 덜불처럼 거리로 나와 조기 대선을 거부하는 국민 걸기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헌재와 선관위의 해체를 관철하고 입법 독재의 의회도 해산시켜야 한다. 특히 세이버 코리아를 포함한 종교단체와 모든 시민사회도 광화문으로 합류해 일치 단결된 힘으로 대한민국 수호에 나서야 한다. 이게 국민 저항권 행사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의 모임 본부장 박상훈 신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외치는 집회에 거의 매일 우리 대수천 회원들은 찾아가서 탄핵 기각을 소리 높여 외쳤지만 탄핵이 인용되었다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맥이 탁 풀리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좌절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을 때 대한민국에 하느님께서 이승만 박사를 보내주셔 이 땅에는 아직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사회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캄캄한 상태에서 미국의 망명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깨달으면서 그분의 주도하에 남한만의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이념으로 그 국정 운영을 했고 그 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는 등 한국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장기 집권에만 초점을 두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점을 소홀히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금 뒤늦게 깨달은 바는 국가의 국력, 즉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민주주의 쟁취를 외치면서 친북으로 기울어지는 정말로 주사파에 몰입되는 그러한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들의 행동이 반국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잘못 인식하여 그들의 세력에게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죽인과 같은 좌파 카르텔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출탄핵, 예산심의에서 경직성 경비, 국책사업 등 전액 삭감을 하는 등 입법 독재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좌절하지 말고 심의를 기울여서 좌파는 반국가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깨닫고 지속적으로 또는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게 하는 존재라임을 널리 알리는 일에 계속해 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싸워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픽 추천조합 가이드. 먹고 싶은 메뉴 뒤에 서픽만 붙인다. 푸드포크 바비큐 서픽이요. 빵, 치즈, 야채, 소스 잘 골라줄 거다. 끝. 세상 맛있는 주문 서픽. 유럽 의약품 허가 당국에서 웨리즈 태블릿이 유주로 승인받은 힘이 난다 시미도나. 어제는 왜 포기했다는 소리 못 찾아. 이렇게 없게 뭐 아무 똥했는데 아무 상관 없잖아.